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닥터트레이스 이진노입니다. 예, 저는 본 발표에 앞서 일단 과거에 어떤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1980년 개인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IT 산업은 정말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러스와 해킹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1988년 월드와이드 웹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바이러스 모리스웜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리스웜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격이 기존 플로피 디스크 등의 물리적인 매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되기 시작한 주요 사건입니다. 1990년은 이러한 외부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과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적용이 되었으며 2000년도 중후반에 들어서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웹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였었고요. 그로 인해 실제로 복구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받은 기업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2014년에 국내 보안업계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꾼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이제 해당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이런 사이버 공격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의 위험 관리도 해야 한다는 주요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었고요. 이를 기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금융사뿐만 아닌 제조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접근 제어 및 EDR 그리고 매체 제어 등과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최근 2010년도에 들어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인증된 솔루션들의 취약점을 공격한 이런 멜트다운이라든지 로그4j 같은 사이버 공격들의 유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2020년도에 들어서 주요하게 위협이 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IT 미디어 기업인 IDG에 따르면 78%의 보안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보안 이런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보호하고 있어도 그 조그마한 틈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그 해커라는 집단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문제점을 모두 사전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선제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향후 전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현재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입니다. 작년 키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해도 2021년에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액은 2020년 대비 약 102%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피해액은 하나로 약 2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랜섬웨어가 IT 영역을 넘어서 산업제어망인 OT망까지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액은 향후로도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했던 작년 콜로라도 송유관 사건은 랜섬웨어로 인해 해커에게 56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산업망이 마비가 되면서 유가가 오르는 전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는 랜섬웨어의 특징을 보자면 예전에는 단순히 일회성 공격으로 통해 암호화를 시키고 그 복호의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일시적인 일회적인 공격이었지만 최근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전 작업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암호화시키고 거기에 디도스 공격까지 추가하는 등의 이런 복합적인 위협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라고 해서 이제 랜섬웨어 애서 서비스죠.
그런 이제 서비스 형태의 랜섬웨어를 제공하는 해커 집단도 생김으로써 이제는 정말 그런 수준 낮은 해커 아니면 아무나 쉽게 랜섬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라윈즈나 이제 로그4j 취약점 공격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 공격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자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앱을 감염시켜 모레어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그들은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이나 보호되지 않은 서버 인프라 및 코딩 방식을 찾습니다. 지난해 국내 다수의 금융권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공급망 공격 시도가 있었었고 국내 유수의 VPN 제품 취약점을 활용해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에 백도어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자 위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카르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지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IT 및 아웃소싱 인력들의 실수나 또는 고의로 인해 많은 데이터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요즘은 아키텍처나 네트워크 가시성이 불확실하여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공격은 국가 단위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침략을 시도를 할 때 그 발전소라든지 주요 기관에 해킹 공격을 시도를 했었고 전산마비를 시도를 했었고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직접 대응을 하기도 했었지만 언론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대외 해커들이나 아니면 주요 정부 기관 쪽 보안 담당자들에게 러시아를 공격을 해달라고 실제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이버 공격의 이슈와 트렌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왜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이제 대응이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안의 접근 방식을 이제 리얼 뷰 미러라고 하며,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냥 백미러라는 방식인데요. 이제 물론 알려진 해킹 서버나 US 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를 감지하여 대응하고 과거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제 기업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공격은 저희가 차단을 하거나 방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위협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및 엔드포인트 솔루션 등 기존의 사일로화된 툴들은 조직이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시화하기 어려우며 위협을 판단하기 위한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하관계로 공격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기존의 툴을 이용한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너무 과하게 적용할 경우 이제 운영이 중단된다는 등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보안을 약하게 적용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외부 공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방법 외에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보호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다크트레이스에 있다고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제품 설명에 앞서서 다크트레이스가 2013년 설립된 이후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엔터프라이즈 이뮤 시스템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탐지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설립을 한 다크트레이스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기존 IT망에만 적용되는 솔루션을 OT 영역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뮤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자율 대응 모듈인 안티제나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자율 대응 모듈을 기존 이메일과 결합을 한 안티제나 이메일을 2018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분석가를 위해 인공지능 분석가 기능을
엔진에 추가해서 좀 더 이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드디어 상장사로 런던 마켓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5.2 버전이 메인 릴리즈로 버전업이 되면서 마이트 어택이라든지 그런 좀 더 조사 과정 탐지라든지 좀 더 상세하고 중요한 기능들이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다크트레이스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및 분석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사이버 공격은 미지의 것이며 사람의 대응으로는 이제 그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크트레이스는 정해진 룰이나 시그니처 없이 순수하게 고객의 네트워크 트래픽만을 이용하여 정상인 상태를 학습하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찾아 이를 탐지 및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마치 독감에 걸려 몸살이 나기 전 인체의 면역 체계가 약간 미열을 난다든지 장기침이 난다든지 이러한 반응을 해서 알려주듯이 사이버 공격의 목적이나 해결책을 알아내기 앞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악성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빠르게 인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정을 다크트레이스 이뮨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크트레이스 솔루션은 특정 위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운영 중인 시스템 내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협에 대한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크트레이스는 비지도 기반 자가학습 AI를 코어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자가학습 AI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한 솔루션들의 경우 이미 정상이나 비정상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시키고 적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적인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오는데요. 이러한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을 위한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전 학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이 매우 단축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별도의 인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부터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솔루션들이 3년이나 5년마다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데에 반해 다크트레이스는 항상 최신의 모델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다른 말로 셀프 러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셀프 러닝을 잘 활용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테슬라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테슬라는 셀프 러닝 방식을 오토파일럿 분석 기능에 적용해서 이제 매번 별도의 이런 소프트웨어 패치 없이도 스스로가 도로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크트레이스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제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행위가 위협 행위인지 분석하고 위협이라면 어떻게 조치할지를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로데이성 공격에도 반응하며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시 화제를 전환해서 혹시 과거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알려줄 뿐이지 왜 이러한 과정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큰 허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중간 과정을 인간의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 XAI,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요. 다크트레이스도 인공지능 전문 기업답게
이제 해당 부분을 빠르게 적용하여 기능을 추가하였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인공지능 분석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공지능 분석가는 셀프 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상행위로 판단한 이벤트에 대해 다른 이벤트 및 과거 이벤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운영 담당자가 해야 할 분석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다크트레이스가 더 이상 단순 이상행위 탐지 수단이 아닌 사람과의 협업을 위한 솔루션임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실제로 인공지능 분석가가 어떤 식으로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어떤 위협인지 알려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127 스카다라는 디바이스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3가지 이상 행위가 발생을 했었고 이 3가지는 하나의 문제점에서부터 귀결된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글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글로 나온 거를 저희가 PDF해서 보고서 자료 형태로도 다운을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사 과정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우측에서 해당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이 위협이 어떤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을 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AI 분석가에 포함된 기능은 아닌데 이제 5.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희가 마이터 어택 매핑 기능이 좀 주요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탐지된 공격 행위가 어떠한 마이터 어택에 어떤 항목과 매핑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 체크 박스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마이터 어택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뷰 인 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웹페이지에 연결돼서 그 공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지된 공격 행위는 이제 심이나 SOA 같은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마이터 어택의 내용과 이런 사고에 대한 디테일한 이벤트까지 저희가 엑스포팅하여 제공이 가능을 하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이터 어택 기능은 사실 이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반영을 한 기술이고요. 다크트레이스가 이만큼 좀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이상 행위가 발견되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다크트레이스는 마치 자율주행 차량이 위급 시 스스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처럼 이상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이러한 탐지, 분석, 대응이 다 이 3박자가 맞게 적용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면역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 대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손상 행위나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가 현재 외부 해커를 통해 공격을 받는 중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공격자 IP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끔만 차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르게 이미 내부적으로 감염이 된 디바이스가 주위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려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그 디바이스 자체를 격리를 시켜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끔 막는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바뀌게 된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다른 쪽으로 악성 코드가 배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이렇듯 운영 환경과 공급 방식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동일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인증받은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다크트레이스는 그런 인가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평소랑 다른 비이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 부분을 탐지하고 그에 비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비지도 셀프 러닝 인공지능이라는 코어 밸류를 가지고 총 3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이제 대응하는 거죠. 이는 단순 운영 시스템이 아닌 사람과의 협업을 위해 고안되고 개발된 솔루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크트레이스는 기존 장비들 및 휴먼 리소스의 통합을 통해 고객의 보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율 대응이라는 부분, 이제 저희 다크트레이스는 이제 이걸 안티제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뎁스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제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프로미스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메일,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등 이제 여러 환경에서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안티제나 기능은 설명해 드리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을 수행을 하지만 일단 뭐 자리가 저희가 이게 발표 자리이니만큼 일부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에 이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각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티제나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예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안티제나 대응 방식입니다. 안티제나는 다크트레이스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 이제 설치해서 구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은 이상행위가 발생했을 시 이제 다크트레이스 이면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을 탐지를 하게 되고 그 탐지된 내용을 결과를 바탕으로 안티제나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 파일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전송이 되거나 전파될 때 해당 부분만 선택하여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파일의 다운로드가 발생 시 이 부분을 중단시킵니다. 뭐 이제 이거와 유사하게끔 내부에 있는 장비가 평소 접근하지 않는 외부 서버나 특정 도메인에 HTTP나 FTP 등을 통해 연결을 해서 파일을 전송하려 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유출하려고 시도할 때 그 섹션도 같이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처음으로 어드민 계정을 사용하는 내부 디바이스가 발견되면 그 대상 디바이스를 격리시킵니다. 해당 기능은 만약에 그게 인증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격리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다크트레이스 이제 안티제나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인증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갑작스럽게 과거에 없었던 행동이 발생을 하면 이제 계정이 탈취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을 하여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었던 룰 기반의 방식으로는 과는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 상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이제 사실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하고 매우 달라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공급자에 따라 아키텍처가 매우 상이해요. 이제 공급자와의 협업 없이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크트레이스는 이제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클라우드에서도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 사용자가 가상 머신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해당 속성을 편집하려고 할 때 사용자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이제 원래 이쪽에 조작을 잘 안 하던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그 행위 자체를 차단을 하고요. 만약에 AWS에서 가장 중요한 저장 공간인 S3 버켓에 대한 사용 권한도 동일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행위로 판단된 사용자의 프로그램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비활성시키기도 할 수 있고요. 특정 계정이 이제 지속적인 해킹이나 아니면 해킹 시도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계정이 탈취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자 암호를 리셋하여 아예 관리 권한 자체를 비활성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평소랑 다른 패턴이 확인이 되면 문서 공유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들은 기존의 이런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클라우드 액세스를 제어하던 이제 캐스비랑은 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티지나의 이런 기능들이 별도의 운영자나 사전 세팅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안티제나는 이제 저희가 이메일용으로 따로 완전 제품이 개발돼서 나왔고요. 이메일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안티제나 이메일은 앞에 나왔던 제품과는 조금 다른 이제 완전 스탠드 언론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현재는 이제 MS 아웃룩하고 구글 메일에만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다크트레이스 이뮤 시스템이 네트워크 패킷 헤더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안티지나 이메일은 실제로 메일 서버에 연동을 해요. 메일 원문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 분석한 메일 원문은 분석 결과로만 참고를 하고 그 운영자나 그 어떤 사용자에게도 원문이 공개를 되지 않으니 그런 이제 뭐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나 이제 이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메일 분석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문법, 말투, 메일을 쓴 목적 등을 파악해서 이제 동일한 메일 계정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일반 메일과 스팸 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이게 스팸 메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당 부분만 뭐 격리를 시키든 홀딩을 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은 최근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공급망 공격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많은 파트너나 요즘에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해당 다른 협력 업체의 사용자가 해킹당했을 때 그 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라든지 뭐 주요 안건입니다 하면서 파일 첨부해서 보내서 감염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안티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정을 쓰더라도 그 이메일 자체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냥 이제 안티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제 많은 기업 운영자분들이 사실 그런 솔루션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그런 네트워크 커넥션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하면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VOC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이제 다크트라이스는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안을 강하게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지만 이제 현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이제 3가지 모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 수동 모드인 패시브 모드고요. 이제 해당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기계적 개입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안티제나 솔루션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권장해드리는 모드는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 제어 모드입니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 모드고요. 이제 이상행위가 발생하면 모바일이나 앱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그 관리자의 승인하에만 직접적인 솔루션이 제어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 자율 제응 모드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서 솔루션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개입하여 적용을 합니다. 이제 물론 운영적 리스크를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간 제어 모드와 자율 제어 모드를 혼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관리자가 직접 워킹을 할 때는 인간 제어 모드로 쓰시고 이제 안 계실 때는 자율 대응 모드, 휴일이라든지 업무 시간 외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마무리가 해야 될 시간이 맞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홍보를 드리면 다크트레이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공지능 뭐 복잡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이제 30일간의 무료 POC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미러링하여 받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한번 셀프 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셔서 한번 쭉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보안 영역에서 선제적 정밀 대응을 위해 항상 진화하는 다크트레이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